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공방 공방장 박순종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희 부산 동부경찰서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4월 20일 현재 22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채널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올렸던 시점에 약 한 90여 분의 구독자 분이 계셨는데요. 현재는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7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한 3, 4일 만에 굉장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그 이달 말까지 해서 유튜브 파트너십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제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이라든지 또는 재미있는 사연 꼭 소개하고 싶다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은 저희 공개해놓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일반적인 그런 뉴스 매체에 나오지 않는 그런 뉴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호응을 해주신 이 사건이죠. 부산 동부경찰서 사건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일이죠. 2025년 4월 2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서장 전용의 주차 구역에다가 자신의 이륜차를 댔다 하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많은 수천 건의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좀 민원인도 좀 과했다. 꼭 그렇게 경찰하고 싸울 일이냐. 이륜차를 다른 데다 좀 치워달라 하면은 좀 치워주면 되지. 그걸 왜 꼭 그렇게 싸우고 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다소 있었고요. 다소는 아니고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경찰이 나쁘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현행범 체포 사유가 되느냐 그런 거죠. 현행범 체포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한 거는 다소 이륜차를 끌고 간 바로 민원인이 다소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치더라도 더 큰 잘못은 있지도 않은 서장 전용 주차칸이라는 곳에 자기 이륜차를 댔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이 나쁘다 하는 의견들이 제가 그냥 체감상 한 99%는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생은 2025년 4월 2일 오후 2시경에 했고요. 장소는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동부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죠. 부산 동구 주민 30대 남성 모씨, 아무개씨가 자기 이륜차를 가지고서 부산 동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 당시 또 동부경찰서 주차장이 만차였고 단 한 자리가 남아 있었길래 거기다가 자기가 끌고 간 이륜차를 주차를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이제 소위 서장 전용 주차구역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아무개 씨가 자기 이륜차를 대니까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몇 명이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여기는 당신 주차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옮겨라 어째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옮기라 경찰관이 옮겨달라 하는 자리를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기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차구역에다 주차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겼다가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구역에다가 주차를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므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기라는 지시에는 응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여기다가 계속 주차를 해놓고 옮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업무 방해가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못 이겨서 이륜차를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미 다 뺐습니다. 빼서 옮기는 과중에 잠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잠시 받겠다고 멈춰서니 경찰관들이 왜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 하면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린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4월 2일에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틀 뒤인 4월 4일에 경찰의 신청을 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이 이 아무개 씨 민원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한 이 관련해서 이게 범죄가 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이제 법적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서장 전용 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동부경찰서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주체는 관할 행정관청에 그와 관련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설치 계획서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동부경찰서는 설치 계획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요. 나아가 서장 전용 칸이라는 것을 따로 설정해 놓은 사실이 없고 또 서장 전용 칸이라는 것이 유효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다. 임의로 행정 편의상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위법한 주차였는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장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면 또 모르되 서장이 차량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장 차량이 없는 틈에 빈 자리에다 이제 주차를 한 거죠. 하필이면 그 자리가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임의로 서장 전용으로 임의로 운용하는 그런 자리였을 뿐이죠. 거기다가 비어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빈 자리를 선점한 행위는 전혀 위법한 주차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거기 왜 4륜차 주차하는 주차 구역에다 꼭 2륜차를 주차했나 그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실 적에 또 시험 문제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셨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2륜차도 엄연히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2륜차 주차구역에도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 주차구역에 이 2륜차를 주차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위법한 주차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주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넘어가죠. 앞서 봤듯이 서장 전용 칸이라는 것은 서장 전용 주차 칸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2륜차를 해당 자리에다가 주차시킨 것은 적법한 주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2륜차 이동 지시에 요 아무개 민원인은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는데 현행범 체포 사유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정상적인 주차 구역에 2륜차를 주차시킨 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범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당연히 체포를 할 수가 없고요. 동영상에도 나오다시피 그때 당시 경찰관들이 자기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상황을 다 체증을 하고 있었어요. 또 당연히 경찰서 내에는 CCTV 이런 것들도 있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한 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경찰서 직원들은 이 아무개 모 씨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가 분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은 그런 행위였고, 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었기 때문에,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볼 거 없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그 현행범 체포, 범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거는 그 어떤 경우라도 불법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경찰들은 왜 굳이 이 친구를 체포를 했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경찰관들이 이 민원인 때문에 평소 지난 몇 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안무개 씨 원래 이제 부산 사람인데요. 이제 부산 동구로 이사를 한 거는 지난 2020년 경이라고 합니다. 2019년 말에서 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부산 동구, 그 부산 동부경찰서가 관할하는 그 지역으로 한 2020년 경에 이사를 했는데, 지난 4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그 범죄들을 자주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친구가 그 이륜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번호판 없이 그 이륜차를 한다든지, 또는 특히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다수 적발을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경찰에 인계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지난 4년 좀 넘는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신고한 것이 중복 신고를 포함해서 500건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한 4년 동안 한 100건 정도의 잡범들을 잡아다가 경찰에다가 인계를 했다. 참고로 현행범, 특히 이제 이륜차 운전을 하는데 보험 가입이 필수고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그 이륜차 운전하는 행위는 현재 그 형법 관련 법률상 그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현행범에 대해서는 사인, 꼭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런 잡범들을 엄청나게 신고를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중복 신고를 포함해서 한 100건 정도 본인 주장 신고를 계속했는데, 부산 동부경찰서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업무상에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부하가 너무 돼가지고 이 친구를 완전히 그 무슨 악성 민원인으로 아주 지정을 해가지고 평소부터 이 친구를 언제 한번 조져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평소부터 이 친구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런 사건이 터졌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찰관들의 감정적인 대응이 섞여서 사실 범죄도 아닌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런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 하는 게 이 사건의 그 체포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살펴보면은, 그 경찰관들이 지금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경찰관들이 전부 다 범죄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가 한번 따져봤더니, 불법 체포, 감금의 독직 폭행, 협박,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들로 의율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불법 체포, 당연히 불법 체포죠.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제 맘대로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약 한 70시간 정도 가둬놨습니다. 당연히 감금이죠. 불법 체포 감금입니다. 그 다음에 독직 폭행이죠. 독직 폭행은 뭡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을 했다 이거죠. 이 사람 범죄자가 아닌데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어요. 독직 폭행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협박, 강요 뭐냐? 협박은 너 여기 이륜차를 여기다 주차해 놨는데 여기다가 당신 주차하면 안 된다. 빼라. 빼지 않으면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협박이죠. 실현 가능한 불이익을 고지했기 때문에 협박이고요. 협박을 통해서 의미 없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륜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의미 없는 일인 거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너 안 빼면 체포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강요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아무개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일단 형사 고소를 하겠는데
우선은 민사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먼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소송 재판의 추이를 보면서 이때 당시 사건에 관련 있는 관련된 부산 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을 다 형사 고소하겠다. 참고로 그 유사 사례라고 할까요?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2023년 4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가 광화문 교보문고 사거리 일대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시민에 대해 그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무조건 체포해라 하는 지시를 내려서 체포를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법한 체포였으므로 손해배상 700만 원을 하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부산 동부경찰서 이 사건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그 부산 동부경찰서 서장 전용 주차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을 간략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겠죠. 그런 감시를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현재 객원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대형 매체에서 다뤄주지 않는 그런 사건들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